안녕하세요. 실버 산업.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고령화되는 우리 한국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 실버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19년 기준 765만 명입니다. 이미 65세 이상 고령층이 14% 이상인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게 현재 한국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2001년 일본이 39조 엔이 든 게 2015년 155조 엔으로 실버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한국은 2021년 27조에서 28년 80조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13% 이상 성장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그냥 단일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50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로 구분해서 좀 다양한 연령대의 노인들을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 욕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도 좀 나이가 덜 든 노인들은 여가나 아니면 사회활동에 좀 더 관심이 있고요. 나이가 좀 많이 든 그러니까 고령 노인들은 의료나 아니면 의료 정보 아니면 주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음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분야가 다양하네요. 보니까 금융도 있고요, 여가도 있고, 의료도 있고, 주거도 있고, 용품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고령화에 따라서 기회나 위해가 될 수 있음을 또 정리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실제로 늙어가는 속도는 한국이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2050년에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한국이 35%인 거죠. 전 세계가 15%인데 반해서.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되는 고령사회. 고령화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가 한국은 2026년. 인데 이미 도달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마 좀 더 우려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비해서 한국의 노인 복지 순위는 67위 매우 낮다라고 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의 부양을 받는 게 아니라 되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되려 부모가 자식을 떠안아가지고 일하는 상황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씁쓸한 얘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래저래 일본은 100세 시대의 일본의 상황을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파산한다라는 거죠. 65세 때 퇴직금 등 자산 2억을 가지고 있다가 75에서 80세가 되면 이래저래 돈 지출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바닥이 나고 100세가 넘어가면 90에서 100세가 되면 그냥 480만원 적자, 한국 돈으로 한 5천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라는 거죠. 이게 닥치는 현실이라는 거죠.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씁쓸한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래저래 지금은 또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파산하는 사람들이 60대 이상이 또 월등히 많은 것 같습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65세 이상 빈곤율이 한국은 거의 절반입니다. 노인들 10명 중에 5명이 빈곤하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급격히 높다라는 건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래저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간 의료비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노인들 중에서는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고소득 노인은 1년에 580만원을 벌고 저소득 노인은 1년에 63만원을 번댑니다. 노인이라고 똑같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노인에 속할지는 미리 지금부터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소득 노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노인이 되어야 그래도 극빈곤층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액티브 시니어 되게 좋은 모습이죠. 뭐 액티브 시니어들은 그래도 뭐 많은 것들을 이용하고 움직이는데 참 쉽지 않은 거죠. 뭐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야 뭐 독립적이고 뭐 경제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자기의 인생을 새로이 이제 추구하는데 스스로 노후 준비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래저래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안락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갖춰져 있으지만이 저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뭐 저러한 실버에 대해서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개점 시간을 좀 앞당기고 슈퍼마켓은 뭐 에스컬레이터 감소 속도를 늦추고 전동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러는 것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쪽에서는 뭐 시니어 전용 코너를 만들고 뭐 시니어 전용 패션, 취미, 건강용품 판매를 좀 특화하는 쪽. 그리고 식품업계는 뭡니까? 연화식이라 그래서 쉽게 좀 편한 쪽으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화장품 설명서 글자를 크게 하고 가전업계에서도 좀 노인들이 사용하기 쉽게끔 좀 상품의 작동을 좀 단순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변화가 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이게 그냥 막연하게 남과 같은 막연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통 사람들 우리들의 이야기도 된다라는 거죠. 뭐 고령화 되기 때문에 이제 오래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자신의 연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평생 생활할 때는 일상생활을 좀 대응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리고 주거 환경은 또 나이에 맞게 각종 이렇게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끔 어떻게 좀 뭐 집안에 이제 각종 뭐 설치물이든 아니면은 뭐 바닥 뭐 매트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린아이 키우면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바닥 매트도 넘어졌을 때 안 다치게끔 하고 뭐 보호 가드 설치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고령화되면은 노인들이 거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뭐 이러다 보면 뭐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많은 변화. 이것들이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래저래 두서없이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뭐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점점 더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놓을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노인이 되면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여유로워질 것이다. 노후가 그냥 괜찮을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노인이 되는 게 아니다. 또 노인이라고 하는 그 연령대를 대비해야 된다. 대응하지 않으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소득 노인이 돼서 되게 힘들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게. 고소득 노인은 아니어도 중소득 노인이 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잘 챙겨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노인의 10명 중에 절반이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